마치 수사반장이 된 것처럼 이 사건에 감춰져 있는 이면의 진실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해보는 돌직구쇼의 사건 라인업.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돼 있을까요? 돌직구신문에 라인업된 사건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화제 사건 라인업. 첫 번째 라인업은요. 휴가철을 맞아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성세대들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만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식 숙박업체도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방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아무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에어비앤비. 요즘 신세대들에서 유행하는 에어비앤비인데 일본의 에어비앤비 주택을 임대했다가 그 일본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한국인 여성의 사건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사건 라인업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김병민 박사님. 네. 일본 오사카입니까? 도쿄입니까? 여행했던 우리 한국인 여성이 끔찍한 짓을 당했다고요? 후쿠오카군요. 예. 민박집을 여행한 한국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실제 에어비앤비가 전국에 있는 숙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평가를 보고 사실 가서 안심하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좀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 한국인 여성이 가갖고서 묵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묵게 되면은 키를 주고 이제 집주인은 당연히 나가 있는 게 정상인 건데 자정 무렵에 와갖고선 술을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권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친근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술을 먹다 보니까 정신을 잃었고 뻔한 스토리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집주인은 바로 구속이 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비단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 대한민국 커플이 후쿠오카, 이것도 후쿠오카네요. 거기도 후쿠오카예요. 다른 민박집에 갔는데 저도 이제 민박집이나 호텔을 가게 되면 혹시나 몰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두리번거리게 되는데 화재 경보기가 있는 데를 유심히 보니까 녹색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또 더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실제로 뜯어보니까 그 안에 CCTV, 몰카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쿠오카 그 객실에. 객실 안에서 그 화재 경보기를 몰카로 가장해서 바로 이겁니다. 침대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건데 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바로 영사관에 전화해서 영사관을 통해 갖고서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더 끔찍한 거는 또 이것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갖고서는 같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이것도 후쿠오카인가요? 후쿠오카네요. 여행 중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본인 집주인의 시신을 발견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건 끔찍해갖고 두 번 다시 여행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사실 굉장히 좋고 미담적인 사례들도 많은 건데 지금이 특히나 7월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색다른 공간에서 기존에 있는 숙소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제 머무르기 힘들 법한 곳들을 골라 가는 재미가 또 있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도 있다는 것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후쿠오카에서 벌어졌던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 사건, 한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집주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변명입니다.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허락 없이 만졌으면 그게 성폭행이에요. 오사베 소이치 씨. 후쿠오카에서 이제 민박집, 에어비앤비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인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 홀로 일본 가까우니까 후쿠오카, 오사카 등을 여행하시는 나홀로 여행족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요. 일본은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법 업체들의 경우 집주인이나 직원의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 숙소라고 해도 정식 등록 업체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에어비앤비 저렴하게 갔는데 침실 위에 불 다 껐는데 번쩍번쩍해서 보니까 몰래카메라고 열었는데 집주인이 자살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일본 여행을 혼자서 가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 주위에도 우리 학생들도 많고 제 아들 녀석도 사실은 알바해서 돈만 모으면 사실 일본을 자주 갑니다. 예. 혼자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혼자 갈 때 에어비앤비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그 장점이자 약점인 게 뭐냐면 중간에 있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 그 집에 가기 전까지는 그 집을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예약도 다 하고 돈도 입금하고 갑니다만
막상 그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을 보고 그 집을 실제로 볼 때까지는 확인할 길이 전혀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후기입니다. 후기. 거기 다녀왔던 사람들이 올린 글들을 보고 하는 건데 후기도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에어비앤비라는 이 숙박 연결 업체 시스템 자체에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이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만 왜 일본이 유독 그럴까? 제가 볼 때 일본에 있는 민박집 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묘하게 한국 여성에 대한 묘한 호기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이 혼자 여행 갈 때 정말 숙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부탁드릴 게 아까 영사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민박 업체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하려면 후쿠오카 시 당국에서 이 등록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내서 정말로 민박집으로서 손색이 없고 모든 조건을 구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좀 검증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에어비앤비로 올 수 있는 그런 좀 그 법적인 좀 시스템 정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님. 지금 오사베 민박집 주인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에서 일본 경찰 당국 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 절대 성폭행 안 했다. 그거 좀 만지긴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법적으로 봐도. 네, 그리고 일단은 이 사안은 혼자 간 여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 둘이 같이 갔고 여성 둘이 갔다. 예, 잠을 자던 중에 이제 옆에 있는 여성이 기척이 이상하니까 깨어서 그 집주인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제지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들어왔다라는 것부터가 이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그런 관계였다면은 왜 여자 두 명이 자고 있는데 남자가 혼자 몰래 불 꺼진 방에 들어오는지 그것부터가 좀 굉장히 정황이 이상하고 그리고 어차피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성추행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거의 매년 한 번꼴로 이제 여성이 5-6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꾸준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국 영사관을 바로 찾으셔서 반드시 신고하고 사법 처리를 부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항상 여행할 때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젊은 여성들 혼자 혹은 두 명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여행 많이 가시는데 갑자기 제가 또 오빠 같은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또 걱정이 되네요.